S&P 500 더 오를까 아니면 이제 떨어질까? 많은 분들께서 계속 투자해도 될까? 불안감 가지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빨리 올려달라 기다려 주신 대로 오늘 S&P 500 정기 업데이트 2회차로 S&P 500이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상승 데이터 먼저 살펴보고요. 그 반대로 아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락 데이터도 밸런스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내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 자산에 대한 정보 또 알아가시면서 또 마음의 평안까지 얻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잔잔하게. 먼저 첫 번째로 S&P 500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 S&P 500 순이익을 나타낸 겁니다. S&P 500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의 순이익을 합쳤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 기간이 있었죠.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도 우상향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의 실적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냐? 아니면 순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냐 하는 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예측해 놓은 것을 보니 2025년 올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도 작년보다 높을 것이다 예측이 됐고요. 2026년 내년에도 더 높은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는 결국 기업의 실적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주가는 오르내림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잘 나오게 되면은 이 오르내리는 주가가 실적의 방향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S&P 500 순이익이 계속 올라주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부분, 먼저 안심이 되는 부분이죠. 게다가 더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이 표가 미국의 유수의 애널리스트들이 2025년 3분기에 S&P 500이 7.2% 정도 지난년도 대비 성장할 것 같다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6월 30일은 조금 시간이 지났죠. 더 최근 9월 5일 날 3분기 실적 발표가 더더욱 가까워진 시점에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말을 했냐? 3분기에는 7.2%가 아니라 7.5%를 성장할 것 같다고 이 성장 예측치를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3분기 실적 발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정확도는 더 올라갈 것인데 더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6월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라는 데이터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도 올라간다면 우리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활용점정 찍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M7 기업,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는 기업이죠. 테슬라, 애플, 구글의 알파벳 기업이 있는데요. 이 7개 기업이 현재 S&P 500의 34%에서 36%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유하고 돈을 잘 버는 7개 기업이 S&P 500 기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S&P 500의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2분기에 7개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것이 7개 기업 실적입니다. 모두 예상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놀랄 만한 건 이 기업들은 모두 초거대 기업들인데 이 초거대 기업들의 성장률이 두 자릿수대의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기업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장의 폭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아직도 여전히 이런 대기업들이
성장률의 폭이 높다. 아주 잘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업 하나는 마이너스인데요. 아쉽게도 테슬라는 혼자 7개 기업에서 실적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엔비디아의 경우는 실적 예상이 49%로 엄청 높게 나왔죠. 근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실제 실적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매출 증가율이나 순이익 성장률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요즘 S&P 500에서도 1등 기업인데 그 1등 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50%씩 뛴다. 게다가 또 긍정적인 것은 이 7개 기업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뷰도 계속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투자 금액, 이 재투자하는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업의 주가는 결국 기업 실적에 수렴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를 알기 위해서 기업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현재 기업 실적들이 너무 잘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예측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S&P 500 전 재산 더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S&P 500 투자자로서 제 마음에서는 더 오르지 않을까의 마음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S&P 500 너무 고점이다. 조심스럽다. 신중론자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락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 2개의 기찻길 같은 줄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저 김잔잔이 또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매년 30조 원을 벌어들인다고 합시다. 30조 원 순이익이 있을 때 이 A라는 회사를 사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300조 원이라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내는 순이익의 10배 정도의 돈을 줘야지 이 회사를 그대로 인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사고 싶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하면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30조 원은 그대로인데 이 회사를 사고자 하는 경쟁이 붙으면서 이 가격이 300조 원이 아니라 330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여전히 30조 원을 벌지만 330조 원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11배의 가격에 거래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넘어서 점점 더 이 회사의 인기가 과열되면서 제가 살게요.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은 330조 원이 아니라 660조 원, 990조 원 이렇게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주가 수익 비율이 33배가 되는 거죠. 쉽게 이 데이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바로 실전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E ratio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PER이 있습니다. 이게 S&P 500의 10년 PER을 나타낸 건데요. 이 녹색 점선이 10년 평균 PER을 나타냈고 파란색 선이 5년 평균 PER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S&P 500은 PER이 20 정도에서 가치가 매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지금은 22 정도로 평소보다 높은 가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높은 가치를 받았을 때도 2020년, 2021년 이때 있었죠. 이렇게 높은 가치를 받을 때는 다시 결국 평균을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평균 이하에 있을 때는 다시 올라서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평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PER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현재 S&P 500이 실적은 좋지만 높은 실적을 감안해도 그것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주춤하죠. 게다가 요즘 세계 질서가 경랑에 빠지고 있죠. 선진국이라던 프랑스에서도 폭동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르는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또 지금처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데이터를 보면은 사면 안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보신 구독자님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쳐보고자 하는데요. 저도 이런 두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요. 첫 번째 결론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가 재밌는 겁니다.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 둘 다 말은 저렇게 고급지게 하지만 둘 다 확신이 없습니다. 둘 다 모른다는 게 확실한 진실이다 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겸손한 투자 대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시장 예측하지 마라. 워렌 버핏 꾸준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동의하는 올바른 투자를 하는 피터 린치도 레전드 투자자인데요. 이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만약 여러분이 경제 전망 예측에 14분을 쓴다면 12분은 버리는 셈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모른다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결론이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오랜만에 아주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좋은 책에서 저도 약간 잃어버렸던 투자의 초심을 찾는 계기도 있었고요. 제가 아까 떨어질 수 있다는 PER이라는 이 데이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는 또 다른 이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결론,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뤄드리면서 이번 흐름은 종결시켜 드리고자 하고요. 다음 영상 제작하기까지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래서 앞으로 조금 오를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래서 떨어질 것 같은데요. 혹은 저는 이렇게 대응할래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면 또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반영하고 또 참고해서 우리 김잔잔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정보들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